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준비로 확인된 중국의 신형 전차가 기존 전차들에 비해 작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 추세인 면도 있는데, 그러려면 전차가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봐야겠지요. 여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탱크라고 하는 전차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이 최초의 전차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전차라는 무기체계를 만들었지요. 초기의 전차들은 기동체계라기보단 피하 참호간 무인지대에 설치된 철조망들을 보병들이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철조망지대 개척 장비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장이 장착되었고 지상전함의 개념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차가 탄생합니다. 바로 르노사의 FT-17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기동성 참호 극복을 위한 트렌치레일, 가장 큰 특징인 무장을 장착한 회전식 포탑입니다. 물론 그 크기로 인해 탑승 인원은 교정수와 차장 겸 포수 겸 장전수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기본적인 구성은 나중에 전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 정관기간 각국에선 그들만의 전차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만들어진 전차들은 각국의 교리에 따라 보병을 지원하는 방향 또는 단독으로 기동하며 집중 운영되는 방향 등 각국의 교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전차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각국들은 탱키지라 칭하는 통상 5톤 미만의 초소형 전차와 20톤 미만의 경전차, 30톤 미만의 중형 전차와 그 이상인 중전차 등 체급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차에 대한 구분법이 체급과 목적에 따라 각국의 분류가 달랐기에 본 영상에서는 체급을 기준으로 칭하려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대전 초기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소련의 T-34를 필두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전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T-34는 중형 전차이지만 경사 장갑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덕에 60도 경사의 45mm 차체 장갑으로도 그 2배인 90mm의 장갑과 도탄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기존 수직 장갑의 6호 전차 티거나 T-34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경사 장갑을 도입 개발한 5호 전차 판터와 같은 40톤 이상의 중전차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국들은 새로운 중형 전차, 중전차의 개발, 기존 전차의 개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전쟁 중기 이후부터는 20톤 미만의 경전차와 40톤 미만의 중형 전차, 40톤 이상의 중전차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냉전기 초기까지 이러한 분류법이 통용되었으나 새로운 전차의 형식이 나왔는데 주력 전차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주력 전차란 법령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탄생한 전차로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절을 독일의 판터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최초로 주력 전차라는 용어를 사용한 영국의 센츄리온 전차로 보는데 정설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주력 전차라는 개념은 2차 대전기 말에 개발되기 시작한 영국의 센츄리온, 소련의 T-54, 55, 미국의 패튼 계열 전차들이 나왔고, 통상 이 전차들을 1세대 전차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1세대 전차들은 100mm 이하 구경의 주포를 탑재하였고, 기존 중형 전차와 중전차들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 핵만능주의가 대두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전차도 나왔는데 이들을 2세대 전차라 칭합니다. 2세대 전차들은 100mm 이상의 주포 구경을 탑재했는데, 통상 서방권은 영국의 105mm 강선포인 L7을, 동구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15mm 활강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전 세대 전차들과 차이점이라면 주포가 강력해진 것과 야간 전투기는 각국의 교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차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방의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은 방어력을 중시한 정면 100mm 이상의 장갑인 40톤 후반의 전차들을 개발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기동성을 중시하여 7, 80mm 장갑의 전차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당대 핵무기의 대량 사용 교리와 대전차 미사일의 발전으로 인해 각국의 대응 교리가 달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련은 방구형 포탑을 통해 40톤 미만의 무게임에도 100mm 이상의 장갑을 보였는데, 이는 엔진 기술의 미비로 인해 서방에 비해 저출력의 엔진을 탑재해야 해서 중량을 줄이기 위해 보인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재와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련의 T-64와 T-72 초기형, 영국의 치프틴 등의 전차들이 개발되었는데, 그러면서 120mm 이상의 포구 구경의 주포와 초기 형태의 복합장갑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 미국과 독일의 공동 전차 개발 사업이 파토나면서 나오게 된 전차가 최초의 3세 대전차인 독일의 레오파드2와 미국의 M1 전차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 각국들은 3세 대전차를 등장시키는데, 대표적인 전차들은 앞서 말한 서방권의 레오파드2, M1과 동구권의 T-64, 72, 80의 개량형 등입니다. 기존 전차들과 가장 큰 차이라면 통상적으로 복합장갑 채택과 톤당 25마력 이상의 마력당 중량비, 열 영상 장비의 채용 등이 있습니다. 120mm 구경 이상의 주포를 뺀 이유는 일부 국가들은 105mm 주포를 채용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도 이 주포를 채택한 전차가 나오고 있기도 해서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90년대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장비들이 대폭 향상된 3.5세대 전차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독일의 레오파드2 A5, 미국의 M1, A2, SEP, 러시아의 T-72 택가리인 T-90M 등 각국의 기존 3세대 전차의 개량형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3.5세대 전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전장 관리 체계의 탑재입니다. 각 차량들이 10호I 체계에 연동되어 전장 상황 파악이 용이해짐으로써 전술적 유연성이 커지고 부대의 전투력 향상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지요. 우리나라도 K2 전차의 등장과 기존 K계열 전차들의 개량으로 3.5세 대전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수가 나왔으나 명확히 분류된 개념이 아닌 4세 대전차가 있습니다. 4세대 전차는 냉전 말기에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일단 무인포탑과 차체 내 승무원실, 그리고 130mm 이상의 대구경 주포 등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시제형 등을 고려한 최초의 4세대 전차라면 소련의 T-95가 대표적입니다. 무인포탑과 차체 승무원실, 그리고 135mm 활강포 등 초기 컨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현재까지 와서는 러시아의 T-14와 같은 최신형 전차들에 보이고 있고요. 주포의 경우에는 서방도 대구 경화를 신경 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구경의 포탄들이 포탄 개량, 구경장, 증대 등으로는 더 이상 향상하기 힘든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냉전 말기에 140mm 활강포를 개발하였으나 취소되었다가 요즘에 들어서 독일의 130mm, 프랑스의 140mm 등 대구경 주포가 등장해서 차기 전차에 탑재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자인 중국도 자체적으로 140mm 주포를 연구하기도 하였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EA-46에 비해 용적이 큰 포탄을 사용하도록 개량한 EA-82포와 냉전기 때부터 만지작거린 훨씬 대구경의 152mm 활강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전차화기에 대한 대응과 우러전 이후 대두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감시체계와 능동방어장치, 원격 조종포탑 등 다양한 체계가 전차에 탑재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M1 전차에 미니건을 장전 수용 해치에 장착해서 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전차와 다른 형태의 전차들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데, 경전차와 중형 전차입니다. 이런 전차들은 대전기 전차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형 또는 중전차의 형태이겠습니다만, 현대 주력 전차들이 통상 50에서 60톤대인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전차라 취급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전차들은 기존의 주력 전차들이 운용되기 제한되는 고지 대운용이나 신속한 운송 등을 위해 작은 크기를 선택했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가볍고 가벼우면 적은 출력의 엔진으로 충분하며, 적은 출력의 엔진은 연소시킬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도
기존 주력 전차에 비해 원활한 엔진 연소를 보여 기동 간 엔진 출력 저하 없이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고 운용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에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이런 중형 전차의 수요가 있습니다. 작은 크기이다 보니 전투 지속력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120mm 이상의 구경보단 좀 더 작은 105mm 구경의 주포가 일반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신형 중형 전차가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중국은 인도 접경 지역에서 운용하기 위한 30톤급의 경전차를 운용 중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엔 어떤 게 나올까요? 일체형 고무 궤도와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구동 방식, 엔진에 열하포나 레일건 같은 주포를 탑재한 전차들도 나오겠지요. AI와 연계하여 표적 식별과 전장 판단, 아군과 소통 등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 거고요. 근데 개인적인 우려는 전차 승무원이 줄어들수록 유지비 감소 등 이점도 있겠으나 궤도 이탈과 같은 우발 상황에 대한 정비가 제한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들은 컨셉들이 잡혀서 현재 개발 중인 것들입니다. 당장 K2 전차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버리고 곧 다가올 위협들에 대처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하네요. 시발 탈원전 환경전사 윤석열 개새끼.